새벽 6시 알람 소리에 지아는 눈을 뜬다. 오늘은 첫 출근.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서는 아침이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 매무새를 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린다.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회사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크게 울린다. 신입사원 배지를 목에 걸고 9층 마케팅팀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옆에 선 선배 직원들이 힐끔 쳐다본다. 신입이네. 어느 대학이려나? 요즘 지방대도 많이 뽑는다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아는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선다. 책상 배치도를 보며 자리를 찾는데 팀장이 다가온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김 팀장이다. 신입 맞지? 이름이 지아?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팀장은 지아의 이력서를 힐끔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아, 지방대구나. 요즘 인력 구하기 진짜 힘들어서 말이야. 그 말에 주변 선배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아에게 쏠린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리고 지아는 얼굴이 화끈거린다. 지아 씨, 일단 자빌부터 배워야지. 서류 정리, 복사, 커피, 심부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물론입니다. 그래, 오늘은 우선 이 서류함 정리부터 해. 지난 3년치 자료가 뒤죽박죽이거든. 지아에게 건네진 건 먼지 쌓인 낡은 서류함 5개. 선배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모니터를 켜고 누군가는 SNS를 보며 웃고 누군가는 커피를 홀짝인다. 지아만 혼자 구석 책상에서 서류를 펼쳐든다. 점심시간. 지아는 조심스럽게 선배들에게 다가간다. 저같이 식사하러 가도 될까요? 우리 오늘 약속 있어서. 너 혼자 먹어. 선배들은 웃으며 나가고 지아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는다. 쟁반 위의 점심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퇴근 시간. 다른 직원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김 팀장이 지나가며 말한다. 아, 지아 씨, 내일 회의 자료 30부 복사해놔. 8시 반까지. 네, 알겠습니다. 밤 10시 지아는 지하철에서 내려 편의점 앞을 지나다 익숙한 얼굴을 본다. 민호다.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는 그는 지아를 보자 환하게 웃는다. 지아야. 첫 출근 어땠어? 지아는 민호 앞에 서자 갑자기 눈물이 핑 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올라오는 기분이다. 민호야, 나 진짜 없어도 되는 사람 같아.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민호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며 지아의 어깨를 토닥인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 지아는 그 순간만큼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의 마음속엔 의문이 하나 생긴다. 첫날부터 이런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입사 2주차. 지아의 하루는 패턴화되어 있다. 아침 8시 출근, 팀원들 커피 주문 받기, 회의실 예약, 서류 정리, 복사, 그리고 야근. 정작 마케팅 업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회의실. 신사업 기획회의가 한창이다. 김 팀장을 중심으로 선배들이 둘러앉아 있고 지아는 구석 의자에 앉아 회의록을 타이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해. 서울대 나온 준혁이 내가 메인으로 맡아. 준혁은 20대 후반 명문대 출신답게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인다. 네, 팀장님. 제가 전략 방향 잡아볼게요. 연대 나온 수진이는 마케팅 채널 분석 부탁해. 알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되지만 지아에게 의견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지아는 그저 타자만 친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준혁이 지나가며 지아에게 말한다. 아, 지아 씨, 회의록 정리해서 오늘 안으로 메일 돌려줘. 오타 없게. 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지아는 혼자 남는다. 빈 회의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일회용 커피잔들. 지아는 그것들을 치우며 작게 한숨을 쉰다. 밤 9시. 사무실엔 지아만 남아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난다. 지아는 회의록을 정리하면서도 회의 중 나왔던 전략에 대해 생각한다. 준혁 선배가 제안한 방향 타겟층 분석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지아는 조심스럽게 추가 자료를 찾아본다. 경쟁사 분석, 소비자 트렌드 리포트, 최근 마케팅 사례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보고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본다. 새벽 1시. 지아는 파일을 저장하며 뿌듯함을 느낀다. 비록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작업이지만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 순간 문득 허무함이 밀려온다. 이걸 누가 봐주기는 할까?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다가간다. 저 준혁 선배님, 어제 회의 내용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자료 정리해 봤는데 혹시 참고하실래요? 준혁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한다. 됐어. 우리 이미 방향 다 정했거든. 신경 안 써도 돼. 네. 지아는 자리로 돌아와 파일을 닫는다. 밤새 만든 자료는 그렇게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채 폴더 속에 묻힌다. 점심시간. 지아는 이번에도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다. 옆 테이블에선 같은 팀 선배들이 모여 웃으며 떠든다. 야, 진짜 요즘 신입들 수준이 왜 이래? 맞아. 지방대 뽑으면 이런 거지 뭐. 그래도 자빌은 잘하잖아. 복사랑 커피는 확실히 해주니까. 킥킥대는 웃음소리. 지아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간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리는 기분이다. 퇴근길. 지아는 또다시 편의점 앞을 지나간다. 민호는 오늘도 계산대에 서 있다. 지아를 보자 손을 흔든다. 지아야, 오늘 좀 어때? 똑같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민호는 잠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지아 옆으로 온다. 힘들지? 근데 민호야, 난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 밤새 자료도 만들고 회의록도 꼼꼼히 정리하고. 근데 아무도 안 봐줘. 나 진짜 이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민호는 지아의 손을 꽉 잡는다. 지아야,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알아.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정말? 정말이야.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지아는 민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른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민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살짝 굳는다. 미안, 잠깐만. 민호는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다. 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알바 관련 전화인가? 통화를 마친 민호가 돌아온다. 평소처럼 밝게 웃지만 지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무슨 전화였어? 그냥 알바 관련 연락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아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의문이 남는다. 민호가 가끔 보이는 그 진지한 표정, 그리고 알바생치곤 너무 격식 있는 말투로 하는 전화 통화들. 민호,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은 여전히 무겁게 깔려 있다. 마치 지아의 마음처럼. 입사 한 달째. 지아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된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진다. 무시당하는 것에도, 혼자 밥 먹는 것에도,
야근하는 것에도. 월요일 아침, 김 팀장이 전 직원을 모아놓고 공지한다. 다들 들어. 다음 달에 우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신사업 발표회가 있어. 이건 회장님도 직접 참석하시는 중요한 행사야. 선배들의 표정이 일제히 긴장된다. 준혁이 손을 든다. 팀장님, 발표 자료는 누가 준비하나요? 우리 팀이 메인이야. 준혁이 내가 총괄하고 수진이랑 다른 선배들이 파트별로 나눠서 준비해. 알겠습니다. 김 팀장의 시선이 지아에게 향한다. 지아 씨는 자료 취합이랑 파일 정리 맡아. 각 파트별로 올라오는 거 하나로 합치고 오타 체크하고. 네. 회의가 끝나고 지아의 책상엔 또다시 잡무 메모가 쌓인다. 준혁 파트 받으면 즉시 통합, 수진 자료 디자인 체크, 회의실 예약 3회, 다과 준비. 지아는 메모지들을 보며 작게 한숨을 쉰다. 그날 저녁, 지아는 민호와 약속이 있어 일찍 퇴근한다. 민호가 일하는 편의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지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호를 기다린다. 10분쯤 지났을까 민호가 들어온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깔끔한 셔츠 차림이다. 민호야, 오늘 알바 안 해? 응, 오늘은 쉬는 날이야. 민호는 자리에 앉으며 지아를 바라본다. 회사는 어때? 좀 나아졌어? 똑같아. 이번엔 큰 행사 준비인데 나는 또 잡일만 맡았어. 무슨 행사인데? 창립 30주년 신사업 발표회래. 회장님도 오신대.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하지만 곧 평소처럼 돌아온다. 그래도 지아야, 내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해. 자빌이라고 생각하지 마. 고마워. 근데 너는 계속 편의점만 할 거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일단은 그래. 조금만 더 있을 거야. 지아는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걸 느낀다. 하지만 더 묻지 않는다. 그날 밤, 지아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발표회 자료를 미리 확인한다. 각 선배들이 올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곳곳에 오류가 보인다. 데이터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래프 수치가 맞지 않고 심지어 폰트도 제각각이다. 이대로 발표하면 큰일 나겠는데. 지아는 자발적으로 자료를 하나하나 수정하기 시작한다. 출처를 찾아 각줄을 달고 수치를 검증하고 디자인을 통일한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작업을 마친다. 다음 날, 지아는 수정한 파일을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건넨다. 선배님, 자료 취합하다 보니까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준혁은 파일을 대충 훑어본다. 아, 그래?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텐데. 근데 지아 씨, 너무 오지랖 부리지 마. 시키는 것만 해. 안 해. 지아는 자리로 돌아온다. 가슴이 답답하다. 하지만 그래도 파일은 USB에 백업해둔다. 혹시 모르니까. 일주일 후, 발표회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든다. 선배들은 밤낮 없이 최종 점검을 하고 김 팀장은 예민하게 이것저것 지시한다. 지아는 여전히 뒤에서 묵묵히 보조 업무를 한다. 그날 밤 10시,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지아뿐이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 파일을 USB에 복사해 자신의 가방에 넣는다. 그리고 퇴근한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은 민호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낯선 알바생이 계산대에 앉아 있다. 지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나간다. 집 근처 골목길. 지아는 문득 뒤에서 목소리를 듣는다. 민호의 목소리다. 지아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골목 저편 가로등 불빛 아래 민호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 네, 이사님. 현장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사님? 지아는 숨을 죽이고 민호를 바라본다. 민호는 정장 재킷을 걸친 채 진지한 표정으로 통화를 이어간다. 발표회 당일 할아버지께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세요. 제가 확실히 체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민호 할아버지가 누군데? 통화를 마친 민호가 고개를 들자 지아와 눈이 마주친다. 민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지아야? 왜 여기 있어? 나 집 가는 길인데. 너 지금 무슨 통화한 거야?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웃으며 대답한다. 아, 그냥 알바 관련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알바 관련인데 이사님이랑 통화해? 그리고 정장도 입고? 민호는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 지아야,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혹시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민호는 대답 대신 지아를 꽉 안아준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다 알게 될 거야. 지아는 민호의 품에 안긴 채 혼란스럽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민호는 대체 누구일까? 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정장을 입고 이사님과 통화를 하는 걸까? 그날 밤 지아는 잠들지 못한다. 머릿속이 복잡하다. 회사 일도 민호의 정체도 모든 게 뒤엉켜 있다. 그리고 며칠 뒤 발표의 당일이 다가온다. 지아는 알지 못한다. 그날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발표의 당일 아침, 회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로비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안내 데스크에는 꽃 장식이 놓여 있다. 임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직원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다. 지아는 일찍 출근해 회의실을 정리한다. 의자 배치, 음향 시스템 체크, 다과 준비.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 김 팀장은 복도를 오가며 계속 전화 통화를 한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준혁과 수지는 발표 리허설을 하느라 바쁘다. 지아는 그 옆에서 조용히 자료를 최종 점검한다. 오전 10시 외부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한다. 협력사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회사 임원들. 로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찬다. 지아는 안내 업무를 도우며 손님들을 회의실로 안내한다. 그때 입구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춘다. 차에서 내리는 건 70대로 보이는 노신사. 흰 머리에 단정한 양복 차림이다. 회사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분이 회장님이구나.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회장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한다. 오전 11시 발표회가 시작되기 30분 전 김 팀장이 준혁에게 소리친다. 준혁아, 발표 파일 최종본 USB에 담았지? 네,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USB를 건네고 김 팀장은 그걸 받아 강단 노트북에 꽂는다. 파일을 여는 순간 화면이 깜빡인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가 뜬다.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김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다시 시도해도 같은 메시지만 뜬다. 준혁이 황급히 다가온다. 팀장님, 제 노트북에 있는 파일로 다시 해볼게요. 준혁은 자기 노트북을 켜지만 파일을 열자 또다시 에러가 뜬다. 수진도 자기 파일을 확인하지만 결과는 같다. 모든 발표 파일이 손상된 것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 팀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린다. 선배들은 패닉 상태로 서로를 바라본다.
누가 바이러스라도 옮긴 거 아니야? 아니면 파일 저장할 때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30분 뒤에 발표인데. 회의실 밖에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한다. 회장도 이미 앞자리에 앉아 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 김 팀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린다. 끝났어. 우리 다 끝났어. 선배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한다. 준혁이 내가 총괄 아니었어? 왜 백업을 안 해둔 거야? 나도 USB에 저장했다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누구 잘못이야? 말다툼 소리가 점점 커진다. 지아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본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말해야 하나? 지아는 가방 속 USB를 떠올린다. 일주일 전 자신이 직접 수정하고 백업해둔 파일. 하지만 선배들은 그걸 오지랖이라고 했다. 시키는 것만 하라고 했다. 말해봤자 또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시간은 흘러간다. 발표 시작 10분 전, 김 팀장은 거의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이러다 회장님 앞에서 망신당하는 거야.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순간 지아는 결심한다. 손이 떨리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저 팀장님. 모두의 시선이 지아에게 쏠린다. 김 팀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끼어들 상황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제가 백업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준혁이 눈을 크게 뜬다. 뭐? 내가? 일주일 전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파일을 정리하고 USB에 백업해뒀어요. 김 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진짜야? 빨리 내놔. 지아는 가방에서 USB를 꺼낸다. 손이 떨려서 몇 초가 더 걸린다. 김 팀장은 그걸 낚아채듯 받아 노트북에 꽂는다. 파일이 열린다. 완벽하게 정리된 발표 자료가 화면에 펼쳐진다. 수정된 그래프, 통일된 디자인, 정확한 출처 표기. 준혁이 만든 것보다 훨씬 깔끔하다. 김 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이거 내가 다 정리한 거야? 네, 혹시 모를까 봐서요. 선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수진이 작게 중얼거린다. 지방대 출신이 이렇게까지? 발표 시작 5분 전. 김 팀장은 급하게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강단으로 향한다. 지아는 다시 구석으로 물러난다. 발표가 시작된다. 준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신사업 전략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아가 정리한 자료들이 하나씩 나타난다.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한다. 회장도 자료를 유심히 바라본다.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된다. 4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온다. 김 팀장은 안도의 표정으로 이마에 땀을 닦는다. 발표가 끝나고 손님들이 다과를 즐기는 시간. 한 협력사 대표가 김 팀장에게 다가온다. 팀장님, 오늘 자료 정말 잘 구성되어 있더군요. 특히 경쟁사 분석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김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아, 저희 팀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총괄했는지 궁금하네요. 준혁이 옆에서 어색하게 웃는다. 저희가 팀으로 작업했습니다. 지아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본다. 자신이 밤새 만든 자료인데 아무도 지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지아는 더 이상 속상하지 않다. 오히려 뿌듯하다. 적어도 회사는 지켰으니까.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지아를 바라보고 있다.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정장을 입은 민호다. 그는 지아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 옆엔 회장이 서 있다. 발표회가 끝나고 1시간 뒤 회의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인다. 협력사 대표들과 임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직원들은 뒷정리를 한다. 지아는 다과 테이블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한다. 김 팀장은 회장과 임원들 앞에서 긴장한 표로 서 있다. 회장이 입을 연다. 오늘 발표 잘 봤네. 자료 구성이 탄탄하더군. 감사합니다, 회장님. 특히 경쟁사 분석이랑 소비자 트렌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데이터 출처도 명확하고. 김 팀장은 땀을 닦으며 대답한다. 저희 팀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뭔가 의아한 표정이다. 그런데 김 팀장, 내가 듣기론 발표 직전에 파일 문제가 있었다던데? 김 팀장의 얼굴이 굳는다. 아, 그건 사소한 기술적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문제? 발표 10분 전에?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민호가 조용히 말한다. 할아버지, 제가 본 건 좀 다릅니다. 회장이 민호를 바라본다. 내가 뭘 봤는데? 원래 파일이 전부 손상되어서 발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직원이 미리 백업해둔 파일 덕분에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과 선배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백업? 누가? 민호는 지아를 가리킨다. 저기 계신 분입니다.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쏠린다. 지아는 다과 쟁반을 든 채 얼어붙는다. 회장이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온다. 자네가 백업을 해뒀다고? 아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이름이 뭔가? 지아입니다. 회장은 지아를 찬찬히 바라본다. 신입인가? 네, 입사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된 신입이 백업을 생각했는데 베테랑들은 왜 안 했지? 김 팀장이 급하게 변명한다. 그게 저희도 백업을 했었는데 파일이 손상되어서.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는다. 됐네. 지아 씨, 자네 덕분에 오늘 회사가 망신당하지 않았어.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민호를 바라본다. 내가 말한 직원이 이 친구였구나. 네, 할아버지.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인다. 김 팀장과 선배들의 눈이 커진다. 할아버지? 지아도 놀라서 민호를 바라본다. 민호는 회장의 손주라는 건가? 회장이 직원들을 둘러본다. 모두 들으시게. 이 사람은 내 손자 민호야. 그동안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편의점 알바로 일했지. 선배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준혁이 더듬거리며 말한다. 회장님의 손자님이요? 그래. 민호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본인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싶다고 해서 신분을 숨기고 지켜본 거지. 김 팀장은 식은땀을 흘린다. 그럼 지금까지 다 보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민호가 대답한다. 네. 특히 신입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능력보다 학벌로 평가받는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직접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김 팀장, 내가 듣기론 지아 씨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노골적으로 무시당했다던데. 사실인가? 김 팀장은 말문이 막힌다. 그게 수진이 작게 중얼거린다. 저희는 그냥 농담으로. 회장은 단호하게 말한다. 농담? 한 사람의 자존감을 짓밟는 게 농담인가? 회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하다. 회장은 지아를 다시 바라본다. 지아 씨, 자네는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나? 지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주로 서류 정리, 회의록 작성, 복사, 심부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마케팅 관련 실무는 아직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진다.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그럼 자네 전공이 뭔가? 경영학과 마케팅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성적은? 학점 4.3 만점에 4.1입니다. 회장은 김 팀장을 바라본다. 김 팀장, 이만한 스펙을 가진 신입을 한 달 동안 자빌만 시킨 이유가 뭔가? 김 팀장은 대답하지 못한다. 회장은 준혁에게 시선을 돌린다. 자네는 서울대 출신이라던데 오늘 발표 파일 백업은 왜 안 했나? 준혁은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불찰? 이건 불찰이 아니야. 무책임이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부로 마케팅팀은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김 팀장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준혁 씨를 포함한 선배 직원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선배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본다. 회장은 지아에게 다가온다. 지아 씨, 자네에게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네. 신사업 TF팀의 PM을 맡아줄 수 있겠나? 네, 제가요? 그래. 오늘 자네가 보여준 책임감과 꼼꼼함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자질이야.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이고. 민호가 옆에서 말한다. 지아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봤거든.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한 달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온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 새로운 팀으로 출근하게. 회장이 회의실을 나가고 민호가 지아에게 다가온다. 축하해, 지아야. 민호야, 너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실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했어. 그래야 아무도 뒷말을 못하니까. 지아는 민호를 꽉 안아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지아와 민호. 복도에는 선배들이 멍하니 서 있다. 준혁은 지아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지아 씨 축하해. 고맙습니다. 수진도 어색하게 다가온다.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한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지아는 민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아는 깊은 숨을 내쉰다. 믿기지가 않아. 이게 진짜야? 진짜야. 넌 해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온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다. 지아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한 달 전 그 무거웠던 먹구름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다음 주 월요일, 지아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한다. 하지만 이번엔 9층 마케팅팀이 아닌 12층 신사업 TF팀으로 향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넓은 오픈 오피스, 깨끗한 책상들,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프로젝트 보드. 몇몇 직원들이 지아를 보며 미소 짓는다. 지아 씨 맞죠? 어서 오세요. 저희가 소문 들었어요. 발표회 때 회사 구한 그 직원이 바로 지아 씨라면서요? 지아는 쑥스럽게 웃는다. 과찬이세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팀장이 다가온다. 40대 초반의 여성 팀장, 박 팀장이다. 지아 씨 환영해요. 여긴 수평적 문화를 지향하니까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리는 저기 창가 쪽이에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받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들어갈 거예요. 지아는 자신의 책상으로 향한다. 넓은 모니터, 새 노트북,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환영 카드. 한 달 전 9층 구석 자리와는 천지 차이다.
점심시간. 지아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간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지아 씨, 전공이 마케팅이라면서요? 저희 프로젝트랑 딱 맞겠는데요.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배워가면 되죠. 따뜻한 대화가 오간다. 지아는 밥을 먹으며 문득 한 달 전을 떠올린다. 그때의 외로움, 그 무시당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9층을 지나친다. 유리문 너머로 김 팀장과 선배들이 보인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표정은 어둡다. 준혁과 눈이 마주친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다.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지나간다. 12층으로 돌아온 지아. 박 팀장이 회의실로 부른다. 지아 씨, 첫 프로젝트 브리핑 할게요. 회의실에는 팀원 5명이 모여 있다. 박 팀장이 화면에 자료를 띄운다. 우리가 맡은 건 신규 브랜드 런칭 프로젝트예요. 타겟은 20대, 30대 여성층이고 컨셉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아는 집중해서 듣는다. 박 팀장이 지아를 바라본다. 지아 씨는 소비자 분석 파트를 맡아주세요. 트렌드 리서치랑 타겟 페르소나 설정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기한은 2주 후예요. 부담스러우면 말해주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아는 자리로 돌아와 바로 작업에 들어간다. 리서치 자료를 찾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페르소나를 구성한다. 한 달 동안 잡일만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저녁 7시. 지아는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다. 회사 로비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정장 차림이다. 오늘 첫날 어땠어? 너무 좋았어. 진짜 일하는 기분이 들었어. 다행이다. 저녁 먹으러 갈까? 응. 두 사람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다. 자리에 앉자 민호가 말한다. 지아야, 미안해. 그동안 신분을 숨겨서. 괜찮아. 이제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회사 문화를 바꾸고 싶었어.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신입을 무시하고 능력보다 배경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지아는 민호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기회를 얻었어. 아니야. 넌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어. 그 백업 파일 기억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한 거잖아.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민호는 부드럽게 웃는다. 이제부터는 내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면 돼. 나는 옆에서 응원할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지아는 문득 궁금해진다. 민호야, 너 이제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하는 거야? 응. 다음 달부터 경영지원팀으로 들어가. 할아버지 밑에서 배우면서 일할 거야. 그럼 우리 같은 회사 다니는 거네? 그렇지. 좋지 않아? 지아는 환하게 웃는다. 좋지. 엄청 좋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난다. 다음 날, 지아는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몰입한다. 소비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한다. 팀원들과 협업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박 팀장에게 중간 보고를 한다. 지아 씨, 분석 정말 꼼꼼하네요. 특히 이 페르소나 설정이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실제 인터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최종 발표 때 임원들한테 호평받을 것 같은데요? 지아는 뿌듯하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2주 후, 최종 발표일.
지아는 회의실에서 임원들 앞에 선다. 회장도 참석했고 민호도 뒤쪽에 앉아 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한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업 TF팀 지아입니다. 오늘은 신규 브랜드 타겟 소비자 분석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지아가 준비한 자료들이 펼쳐진다. 임원들은 집중해서 듣는다. 저희가 주목한 건 2030 여성 소비자의 가치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와 그래프가 이어진다. 지아는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게 설명한다. 2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린다.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훌륭한 분석이었네. 지아 씨, 이 프로젝트 계속 이끌어갈 수 있겠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지아를 축하한다. 지아 씨, 진짜 대단해요. 발표 완전 프로처럼 하셨어요. 지아는 기쁘지만 겸손하게 웃는다. 다 팀원분들 덕분이에요. 민호가 다가온다. 축하해. 내가 해낼 줄 알았어. 고마워, 민호야. 그날 저녁, 지아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선다. 한 달 전 첫 출근하던 날과 같은 거울이지만 거울 속 지아의 표정은 완전히 다르다. 불안하고 초라했던 얼굴 대신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있다. 지아는 작게 중얼거린다. 나 해냈어. 핸드폰이 울린다. 민호의 메시지다. 내일 저녁 시간 있어? 할아버지께서 저녁 식사 초대하셨어. 공식적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야. 지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한다. 물론이지. 뭐 입고 가야 해? 편하게 와. 할아버지께서 내가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격식 없는 자리로 하셨어. 지아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모든 게 꿈 같아.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평화롭고 따뜻한 밤이다. 다음 날 저녁, 지아는 민호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한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는데 문을 열자 회장이 앉아 있다. 어서 오게. 편하게 앉아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우리 회사를 구해준 은인인데 당연히 대접해야지.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한다. 지아 씨, 어제 발표 잘 봤어요. 임원들 반응도 아주 좋더군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신입이 저 정도 분석을 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대학 때 전공이 뭐였나? 경영학과 마케팅 복수 전공이었습니다. 성적은 4.1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훌륭하네. 그런 인재를 한 달 동안 잡일만 시켰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그래도 그 시간 덕분에 배운 것도 많았어요. 겸손함이랄까요? 회장은 지아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좋은 마음가짐이네. 그런데 지아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일단은 지금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요. 좋아요. 그럼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볼래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은 잠시 민호를 바라보고 다시 지아에게 시선을 돌린다. 우리 회사는 지금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래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고 젊은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아 씨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요.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배경이 아닌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 지아는 감동받은 표정이다.
감사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지아 씨,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케팅 팀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지아는 잠시 생각한다. 제 의견이 무시당할 때였어요. 밤새 준비한 자료를 선배님께 드렸는데 보지도 않고 필요 없다고 하셨을 때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서러웠어요.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겠군요. 네, 사실 매일 그랬어요. 민호가 옆에서 말한다. 할아버지, 저도 그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지아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마케팅 팀을 완전히 재편하기로. 지아가 놀라서 묻는다. 재편이요? 네. 김 팀장은 이미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준혁 씨를 비롯한 몇몇 선배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문화는 반드시 바꿔야 해요. 지아는 복잡한 심경이다. 선배들에게 당했던 일들이 떠오르지만 동시에 그들이 처벌받는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회장은 지아의 표정을 읽고 말한다. 지아 씨, 동정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는 길, 민호와 지아는 함께 걷는다. 오늘 할아버지 말씀 어땠어? 좋았어. 근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 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나 잘할 수 있을까? 민호는 지아의 손을 잡는다. 당연히 잘할 거야. 넌 이미 증명했잖아. 고마워, 민호야. 며칠 후 회사에 공식 공지가 떨어진다. 마케팅팀 김 팀장 징계 조치 직급 강등 및 타부서 발령. 준혁 대리외 2명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 명령. 사내는 술렁인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린다. 김 팀장 강등됐대. 진짜? 왜? 신임 무시하고 업무 소홀히 한 게 문제였대. 회장님이 직접 나서셨다며? 9층 마케팅팀. 김 팀장은 개인 짐을 정리하며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준혁과 수진은 어두운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다. 준혁이 작게 중얼거린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수진이 대답한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그 순간 12층에서 지아가 자료를 들고 9층으로 내려온다. 박 팀장이 9층 팀원들과 협업회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아가 마케팅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지아에게 쏠린다. 준혁과 수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12층에서 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마케팅팀 대리팀장이 반갑게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지아 씨. 소문 많이 들었어요. 과찬이세요. 오늘 협업회에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는 지아. 준혁과 수진도 따라 들어온다. 회의 테이블에 앉는데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지아 씨,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네. 우리가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인다. 저도 미안해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지아는 잠시 그들을 바라본다. 한 달 전 자신을 무시하던 그 표정들이 떠오른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인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정말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네. 대신 앞으로는 후배들 잘 대해주세요. 준혁과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 회의가 끝나고 지아는 12층으로 돌아간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생각한다. 복수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날 저녁, 지아는 민호와 약속이 있어 회사 앞에서 만난다. 민호는 커피 2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오늘 회의 어땠어? 준혁 선배랑 수진 선배가 사과하더라. 진심으로? 응, 진심 같았어. 넌 어땠어? 기분이. 지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속은 시원했어. 하지만 동시에 그냥 평범하게 느껴졌어. 이제 그들은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민호는 지아를 꽉 안아준다. 그게 진짜 성장이야. 복수가 아니라 초월하는 거.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 덕분에 회사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겼거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는다. 저녁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다. 지아는 문득 깨닫는다. 자신이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지아는 그 모든 걸 이뤄냈다. 3달 후, 신사업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런칭되었다. 지아가 이끈 타겟 분석과 마케팅 전략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첫 달 매출 목표를 120% 달성했다. 회사 전체 회의실, 임원들과 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이 발표한다. 이번 신사업 프로젝트의 성공은 신사업 TF팀, 특히 지아 씨의 헌신 덕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한다. 감사합니다. 팀원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지아 씨, 오늘부로 대리로 승진합니다. 축하해요. 또다시 박수가 터진다. 박 팀장이 일어나 지아를 안아준다. 축하해요, 지아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팀장님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간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그날 저녁 회사는 지아의 승진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연다. 12층 사무실 한쪽에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고 팀원들이 모여 축하한다. 지아 대리님 축하드려요. 이제 대리시네요. 멋져요. 지아는 쑥스럽게 웃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민호가 들어온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다. 축하해, 지아야. 민호야, 고마워. 민호는 꽃다발을 건네며 속삭인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데 가자. 시간 있지? 물론이지.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회사를 나선다. 민호가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루프탑 레스토랑이다. 테이블에 앉아 민호가 와인을 따른다. 건배. 지아 대리님의 승진을 축하해. 건배.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힌다. 한강의 야경이 반짝이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른다. 지아가 민호를 바라보며 말한다. 민호야, 나 요즘 꿈 같아. 이게 정말 현실인지 가끔 헷갈려. 현실이야. 내가 만들어낸 현실.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민호는 지아의 손을 잡는다. 지아야,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도 너 덕분에 많이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 법, 묵묵히 노력하는 법. 내가 1달 동안 버틴 걸 보면서 나도 용기를 얻었거든.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아야,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낸다.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민호야, 이거 설마. 민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연다.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다.
지아야,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결혼해줘. 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응, 그럴게. 민호는 일어나 지아를 꽉 안아준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치고 지아와 민호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1년 후, 지아는 이제 신사업 본부 팀장이 되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지아가 이끄는 팀은 매번 우수한 성과를 낸다. 어느 월요일 아침, 지아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멘토로 참석한다. 강당에는 설레는 표정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다. 지아가 무대에 오르자 박수가 터진다. 지아는 마이크를 잡고 말한다. 안녕하세요, 신입 여러분. 저는 신사업 본부 지아 팀장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방대 출신 분 계신가요? 몇몇이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지아는 따뜻하게 미소 짓는다. 저도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입사 첫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신입사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본다. 무시당하고 자빌만 하고 혼자 밥 먹고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죠. 지아는 잠시 멈춘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학벌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 열정, 그리고 인성이 진짜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지아는 계속 말한다. 힘든 순간이 올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묵묵히 준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신입사원 한 명이 지아에게 다가온다. 팀장님 말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지방대 출신인데 용기가 생겼어요. 지아는 그의 어깨를 토닥인다. 힘들면 언제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민호와 함께 집으로 향한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한강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은 지아. 민호가 차를 끓여온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어땠어? 좋았어. 신입사원들 눈빛이 정말 반짝이더라. 넌 그들에게 좋은 롤모델이야. 지아는 민호에게 기대며 말한다. 민호야, 나 요즘 생각해.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포기 안 해서 다행이야. 맞아. 그리고 내가 있어서 더 다행이야. 민호는 지아를 안아준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자. 응. 평생.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본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다. 지아는 생각한다. 사람을 무시하던 세상은 쉽게 안 바뀌지만 한 사람만 제대로 바라봐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아는 깨닫는다. 자신이 원했던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니었다. 인정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 모든 걸 지아는 이뤄냈다. 지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묵묵히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여러분 자신이 증명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